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국회에서 대검에서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꼽은 프레스콕 첫 번째 코너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달 초 시작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보수 진영에서 공공의 적이 됐던 윤 총장.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젠 진보 진영의 적이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이어진 수사 때문이겠죠. 오늘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는데요. 어느 쪽의 눈치도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랐다는 걸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프레스콕 대검찰청 국정감사 어떤 공방 오갔는지 전해드립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언론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석열 총장이 오늘 국감장의 모습을 좀 드러냈습니다. 유호정 기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윤 총장이 오늘 국감장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자신은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다시 오늘 거론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지는 국감장에선 보통 조심스럽고 절제된 발언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윤 총장은 그동안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시원시원하게 했던 걸로 유명했습니다. 먼저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여주지청장이던 시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 없이 검사로서 항상 동일한 원칙, 정말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수사했다고 자부하죠.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총장은 검사 때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지금까지 변하거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다고 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난 2013년 윤 총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말은 윤 총장의 강골기계를 대변하는 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난 2013년 때나 중앙지검 때나 검찰총장인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정가윤 의원 또 주광덕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한껏 지켜 세우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비슷한 류의 얘기를 좀 했죠.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과거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좀 짠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 의원의 반응까지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 총장님, 네네. 오랜만입니다. 네.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라고 좀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결론이 뭐냐. 윤석열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난번 인사청문회나 작년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윤 총장님의 당시 가족 이야기를 거론하시던 국회의원님이 지금 막 대단한 보호자가 되어 계시는 상당한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는데요. 네, 보신 것처럼 예. 이 장제원 의원은 짠한 생각이 든다. 자신도 윤석열 총장에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과거 인사청문회 때 윤 총장의 가족 이야기를 거론했던 야당 의원들이 다시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아이러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김태일 기자,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여권 일각에서 또 많은 친문 인사들 가운데서는 윤 총장도 같이 동반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국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질의를 한 건데요. 예. 조 전 장관 사퇴와 함께 윤 총장에 대한 동반 퇴진 주장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윤석열 총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 사퇴, 동반 퇴진에 대한 이런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좀 그었습니다. 예.
자, 최 의원님, 지금 여야 의원들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인상을 들어요. 이제 표창원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격이다라고 비판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죄다 이제 지지 쪽으로 돌아서고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약간 조금 씁쓸한 표정으로 질문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였어요. 정치인들이 그것마저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 아까 발언을 보면은 윤석열은 그대로 있는데 여야가 아이러니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들 보면은 정치인이 그나마 염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 번 이 여야가 윤석열을 두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 앞으로 한 번 더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조금 이 조국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곧 이제 국회 일정에 따라서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그 폭력 문제를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때는 주된 이제 피고가 되는 측이 아마 자유한국당이 될 겁니다. 60여 명이 지금 올라와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때 뭐 주로 폭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데가 자유한국당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가 진행됐을 때도 지금처럼 야당이 윤석열을 칭찬하고 여당은 또 너무 강한 수사 예. 아니냐 하고 비판할 것인지 지금 저 모습들을 그대로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패스트트랙 그 폭행 수사할 때도 예. 좀 기억을 하면서 비교해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때도 장제원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짠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을지 아니면 또 생각이 또 바뀔지 좀 보겠습니다.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이 아까 이제 김태일 기자 정리해 줬는데요.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할 따름이다. 이 언급을 했어요. 원칙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맥락만 놓고 보면은 정치권에서의 그런 요구 주장에 대해서 자신은 계속 총장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죠. 방금 예. 정무 감각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 정치권 얘기는 정치권 얘기고 자기는 자기 일을 하겠다. 예. 이런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일을 하는 것이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죠.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같이 동반 사퇴할 가능성은 오늘 답변만 놓고 봐서는 좀 없어 보입니다. 자, 김태일 기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 오늘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무리 이제 수사 상황이다 보니까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자유한국당 예. 이은재 의원 질의 시간에 나왔는데 이것은 뭐 영상을 한번 보시죠. 대통령은 권력 눈치 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수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적을 향한 칼을 휘두를 때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하다가 살아있는 권력 조국을 수사하니까 망고 역적으로 검찰 춘장이란 놀림까지 받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역시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원칙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조 전 장관이 피의자냐 지금 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말하기로 지금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은 맞다. 하지만 피의자이거나 앞으로 뭐 소환을 할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피의자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건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맥락으로 좀 읽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입장,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좀 내놨군요. 알겠습니다. 자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다. 뭐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한계는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요정 기자, 최근에 이 한겨레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이 한겨레 신문 관련자들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보도를 보고 윤 총장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오늘 또 이 부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검찰총장의 고소가 적절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거든요. 어떤 질이 이어졌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같은 지면에다 해 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화났을 때 중요한 결정하지 말자 그래요.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 총장님이 고소를 하니까 거의 LTE급으로 수사를 한다. 네, 사과를 받아야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이 아니란 것이 확인이 됐으니 고소를 취하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해당 언론이 어떤 경위로 보도를 했고 또 어떻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지 그게 일면에 실린다면 고소를 취하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 부분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예. 일면에 오보를 냈으니 똑같이 일면에 사과를 하면은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얘기군요. 해당 언론사가 아직 입장이 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해당 언론사 한겨레는 여전히 기존의 이 기사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경수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초동 집회를 보고 위축이 됐느냐라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 겸허한 목소리인 만큼 광화문 집회든 서초동 집회든 국민의 목소리를 비판이 있다면 따갑게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한겨레 신문 보도만큼은 참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초동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한겨레 보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에는 유례없는 그 집회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단일 주제로 그런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을 검찰에서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서초동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아마 그 윤석열 총장은 정말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는 일면에 오보를 했으니 똑같은 크기로 정정을 해달라. 많은 분들이 이제 오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신문 제작이라는 것은 그날의 사정에 따라서 똑같은 뉴스라도 뭐 전날에는 그날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보도가 될 수도 있고 다음 날에는 작게 보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일면에 보도를 했으니 일면에 정정을 해달라.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오보를 공식적으로 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똑같은 지면에 똑같은 크기로 오보를 정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겨레 신문이 지금 그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확인 결과 지금 이제 관련자들 입장 발표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보도한 언론사로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 사과를 하는 방식은 상당히 진정성을 느껴지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그것이 꼭 일면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어도 된다. 진정성을 느끼게 사과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신문이 정정 보도를 할 때 보니까요. 일면이 아니라 이면에 저 구석에 조그맣게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한 줄 내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고소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통 그 정정 보도를 명할 때 그런 식으로 이면에 1단, 2단 이런 식으로 정해서 정정 보도 그걸 내주는데요.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그 크기를 따르기보다는 언론사 나름대로 그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해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 소리는 듣겠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의 명예와 관련된 이런 보도는 참을 수가 없다. 윤석열 총장이 오늘 국감장에서 한 태도,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그 누구보다도 지금 윤석열 총장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없죠.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유시민 이사장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반대하는 좌파들이 그건을 퍼붓고 있다. 그 정점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답했냐면 언론을 통해 보고 있지만 그분이 정점에 있는지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그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와 검찰이 내통했다 이런 식의 주장도 유시민 이사장이 했기 때문에 검찰의 명예가 걸린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이제 고발된 사건을 이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그쳤군요. 알겠습니다. 한겨레 보도와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서초동 촛불 집회를 대하는 윤석열 총장의 약간의 시각 차이를 저희들이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KBS에 대한 국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KBS 국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유시민 이사장과 KBS와의 논란, 또 검찰과 KBS와의 내통 의혹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인터뷰와 관련해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적절하게 보도했느냐 이 부분과 그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있었던 KBS 여기자에 대한 이 한 패널의 성희롱 논란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우선 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에 대해서 최근 몇 달간 여러 사항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KBS 대응이 실망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양승동 사장은 나름대로 대응했는데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커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여기자 성희롱 논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김성태 의원이 자사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사장이냐 이렇게 말했고 양승동 사장은 이 건에 대해 직접 법리 검토를 했다. 또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김경록 씨와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시청자위원회가 중심으로 된 외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양승동 KBS 사장의 얘기만 놓고 보면은 검찰과 KBS 법조팀이 내통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양 사장은 지금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유시민 사장은 내통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자협회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여기자든지 아니면 KBS 사장도 같이 생각하고 있군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법적 조치 취하겠다. 알겠습니다. 이 해당 관련된 기자가 또 사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 SNS와 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의 원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발언을 한 해당 기자, 언론사 법조팀장이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KBS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자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해당 발언을 한 기자 말고 유시민 이사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조국 전 장관 일과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실질적인 수사팀장 한동훈 지금 대검 반부패부장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얘기가 어제 오늘 계속 많이 나오는데 오늘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일단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번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에 소위 이제 이른바 그 검사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한동훈 부장이 실무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국감에서 이 부분을 좀 정정을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이제 한동훈 검사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아니다. 이 오해가 좀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거라고 했지 마치 명단을 작성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한동훈 검사가 상당히 조금 이 일을 잘하는 이런 칭찬을 많이 듣는 검사다 이런 식으로 좀 추켜 세우면서 그래도 그 당시의 일은 알고 있을 테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정치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여당 의원들이 몰아붙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철희 의원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해명하는 자리를 좀 가졌군요. 그런데 유호정 기자, 한동훈 부장은 사실 조국 장관, 전 장관 가족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다. 이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부장이 오히려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권 내에서 많이들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오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카톡방, 검사들의 카톡방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성격은 한동훈 부장에게 더 잘 나타난다 이런 평가가 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해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그에 관련한 질문은 특별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실질적 수사팀장이다 보니까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기도 좀 난감했을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여권 내에서 있었는데 오늘 모습을 좀 드러냈습니다.